안녕하세요. 21년도 매그란드 평가단 30회 해설 강의인데요. 이번 주는 우리가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좀 정리를 다 하고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동형 형태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오늘은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은 15% 내니까 6문제가 배정이 되잖아요. 반드시 4문제 정도는 먼저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4문제. 보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문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하나,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 담보가등기 있죠? 1문제, 집합건물 하나,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부실법에서 하나,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봐보실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거든요. 자, 대항력에 관한 겁니다. 주임법에서 대항력은 상당히 중요하죠. 틀린 것은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에 주택에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거 전입신고죠.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인주는 계속되어야 되죠. 인주는 언제까지 가능하죠? 경매가 되면 우리가 보통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2번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과 함께라고 돼 있어요.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상실이 돼버립니다. 대항력은. 그래서 반드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도 대항 요건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주민등록이라도 남겨놓고 임차인 주소가 뺀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전해버렸다면 대항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세 번째, 주택 양수인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라도 자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자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됐네요. 그럼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자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정답이고 4번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임차했다 그랬어요. 그럼 원래 소유자였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요. 이걸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한다는 거야? 임차인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였다가 임차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언제냐 그랬더니 양도인의 최초 신고일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자,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 다음 날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날에 대항력을 갖는다. 이렇게 가야 되지. 최초의 전입신고 이일부터 발생한다. 그럼 X가 돼요. 그래서 4번은 X가 되고요. 자, 5번의 직권말소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소정의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이라고 돼 있어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원래 직권 말소가 됐죠. 직권 말소가 되면 일단은 대항력은 어떻게 돼요? 대항력은 소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 요게 이 친구가 나중에 대항력이 되면 요게 소급해요. 이게 소급해서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말소시로 소급한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의 제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의 절차가 있다는 전제에서는 그 전으로 소급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에 갑은 을 소유 주택을 임차했다.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갑은 임차인이죠. 갑은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도 당연히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고요. 자,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가 됐어요. 그럼 임대차는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라고 되어 있죠. 직권 말소가 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이번 대항력인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임차주택이 양도가 돼서 양수인 을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함으로 갑은 을에 대한 보증금을 존속할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갑이란 사람이 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병한테. 그럼 얘가 신소유자가 된 거잖아요. 신소유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는 있어요. 나중에 임차보증금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은 원래 책임을 면하죠, 을은. 그런데 갑이란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라고 가서 봤더니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에요. 그럼 임대차가 끝나고 나서 임차보증금을 신소유자, 양수자가 못 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갑이란 사람이 뭐를 하는 거예요? 갑이 이의를 제기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면 요 을이라는 사람 임차보증금이 무조건 여지가 없다, 존속할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럼 이 을을 제기를 하면 그대로 존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지가 없다, 이 부분은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의를 제기하면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을의 권리가.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갑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갑과의 점유 매개관계에 기해서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이게 누구죠?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가 되고 이 사람을 뭐라 그래? 전차인. 전차인 앞으로 주민등록이 마친다면 갑도 대항력을 같이 취득해요. 자, 임차인이 갑이죠. 그 다음에 동의를 받고 전차를 했어. 그럼 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된다면 임차인도 같이 대항력을 갖는다. 갑의 인주가 아니에요. 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문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을소유 주택이 이미 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갑은 대항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담보권 실형으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 경락인이겠죠? 경락인에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저당권이 먼저 있고 나중에 임차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있는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되는데요. 2번 지문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좋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갈 필요가 있고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주임법은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임차권 대항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건데요. 자, 임대차에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할 수 없으나 임차인과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가 누구예요? 전차인이에요. 전차인. 그럼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대항력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을이 임차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점유 매개 관계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가 되고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대항력을 가지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넘어갔다. A에게. 그럼 얘도 대항력이 있고 얘도 대항력을 가지려면 요 전차인 앞으로 인주가 돼야 돼요.
얘가 돼 있어야 임차인도 같이 대항력을 갖는 것이지 요 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의미예요. 자, 2번.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은 어떤 이웃은 가족과 함께 그러면 대항력이 상실된다 그랬어요. 함께 그러면요. 자, 주택 양수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이더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매가 됐다 그러면 해지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4번. 임차인이 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부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요 보증금이 전부 지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주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인주를 갖춰야 대항력이 있는 거지 보증금은 순차로 지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X가 된 거고요. 자, 기존 채권의 보증금을 전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증금이란 걸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채권을 가름해서 보증금을 지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돼요. 4번에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X가 되죠. 여기를 누구라고 그래야 되죠? 임차인이죠.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최단 기간이 1년인데 1년 미만을 정했어요. 6개월. 그러면 임차인은 그 6개월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6개월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X. 자, 2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당연히 존속되는 걸로 본다 그러는데요. 이 2번은 주임법이나 상임법이 모두 같아요. 그래서 종종 나오는 지문이니까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3번 갱신 요구권 나오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법정 갱신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거기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기각했네요. 그러면 항고할 수 있다 없다? 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기각하면 항고할 수 있죠. 자, 증액 청구는 어떻게 해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 100분의 5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5%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임법은 20분의 1, 거기도 5%고 여기도 100분의 5, 5%가 되게 됐죠. 네, 똑같이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자, 5번 조세포탈, 강제 집행 면탈, 기타 법령에 제한 회피 목적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은 그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 을에게 명의신탁했다. 그러면 원래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는데 탈세 혐의가 없죠. 이건 부부간입니다. 그럼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조심할 건 부부간이 탈세 혐의가 없는 명의신탁이더라도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항상 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부적으로는 갑이 소유자고 외부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로 보이겠죠. 자, 1번 옳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나 종중간의 명의신탁을 같이 푸시면 돼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중간의 명의신탁이에요. 자, 을은 수탁자죠. 병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해버렸네? 그러면 배우자가 또 판 거잖아요. 그럼 병은 선이 악이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예요. 그래서 병은 3자잖아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번 제3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외부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을이 소유자로 보이는 거니까 외부적으로. 그러면 을은 방해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건 대위 청구해야 돼. 을을 대위합니다. 을을 대위해야 되지 직접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3번 을 명의의 등기가 원인 없이 병에게 이전이 됐다. 그럼 갑은 직접 병에게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예요. 항상 을이. 3자가 끼면. 그 다음에 갑의 일반 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해서 명의 신탁을 해지한 경우 갑은 을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4번이 정답이 된 거네요. 5번에 갑이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므로 명의가 회복되기 전에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자 갑은 병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X죠. 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이 문제는 꼭 좀 정리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말고요. 종중 간의 명의신탁도 같은 이치로 풀으셔야 돼요. 탈세 혐의가 없으면 둘 다 옳은 거고요. 똑같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종중 간, 배우자 간 같이 푸셔야 됩니다. 자, 6번에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병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였고 을에서 직접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네요. 갑이라는 사람 매매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을 병하고 했고 등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인데 틀린 것은 되어 있어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당연히. 2번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틀렸네요. 이건 2번은 X.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누구예요? 수탁자죠. 그래서 수탁자인데 이 수탁자가 팔아먹은 거야. 정이라는 사람에게. 그럼 이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죠. 아주 정형화된 답이잖아요. 자, 을로부터 병으로의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이 부동산 소유권 여전히 을에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 을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요걸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지 갑은 을을 대위해야 되죠. 갑은 대위 말소를 하는 거고요. 요 갑은 대위 말소, 을은 직접 말소. 갑은 대위 말소, 을은 직접 말소입니다. 자,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된다 하더라도 갑은 을을 대위하여 대위자 들어왔네요. 병의 등기를 말소 청구하고 다시 을에서 갑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이기 때문에 직접 말소는 안 됩니다. 이거 대위입니다. 대위 말소. 자, 만약 갑과 병이 부부였네요. 그럼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에서 갑과 병 사이의 명의 신탁은 유효다. 맞죠? 이게 부부간의 명의 신탁, 탈세가 없다. 탈세의 혐의가 없다면 얘는 이렇게 유효가 됩니다. 탈세 혐의가 없다면 유효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담법은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까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야 돼요. 이건요, 청산 절차라고 하죠.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됩니다. 통지 상대방은 채무자 동그라미 물상보증이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 그래서 2번이 정답. 항상 수업할 때마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3취득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라 라고 하죠. 통지를 해야 됩니다.
3번에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해야 돼요. 청산금이 없어도 반드시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됩니다. 실행 통지, 청산기간 2개월 꼭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지 시기는 변제기 이후이면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제한은 없어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그 사실을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채무자, 물상보증인 3취득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에 후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8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소유 X부동산에 가등기를 냈네요. 을소유 X부동산에 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됐고요. 그 후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주인공은 가등기권자가, 담보가등기권자가 주인공이 된 거죠. 자, 옳은 것은, 갑은 변제기가 도래할 때 청산금이 없네요. 그럼 즉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한다. X죠. 청산금이 없어도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됩니다. 2번, 갑의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행통지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이의를. 3번에 갑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을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항상 노또가 됐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돈이 생기면 지금까지 원금하고 지연 이자를 모두 갚으면 말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다만 이게 안 되는 게 변제기 후 10년이 경과해 버렸거나 아니면 선이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면 요건 안 됩니다. 요건 안 되고요. 그 전만 돼요.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병은 청산기간 내에 하나여 병이 후순위자예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자입니다. 조심하시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병의 저당권 실행 경매죠, 경매. 경매가 되면 정액에 매각된 경우에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틀렸네요. 이건 소멸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4번이고 1번, 2번, 3번, 5번은 틀린 건데 이것도 문제가 좋은 지문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전체 꼭 알아야 될 지문들이에요. 반드시 꼭꼭 체크하세요. 자, 9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틀린 것은 일동 건물의 구분 소유권의 객체는 누구예요?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공용 부분이다 그러면 당연히 구분 건물이잖아요.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이면 자, 뭐라고 돼요? 객체가 되는 것은 일동 건물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을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공용 부분 그러죠. 구분 건물의 객체는 전유 부분이고 그 나머지를 공용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지 공용 부분에 귀약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노인정이나 관리소는 전부 다 귀약상 공용 부분이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요건 좀 조심하세요. 전유부에 속하는 일동 건물에 설치하자는 여기를 뭐라고 해서 공용 부분 하자로 추정한다는데 여기가 혹시 전유 부분 하자로 추정한다 그러면 X가 돼요. 이건 조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지만 귀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된 거 공용 부분인데 그 안에다 뭐라고 하냐면 아까 관리소 그 다음에 노인정을 생각하면 돼요. 관리소 노인정을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뭐야? 전원의 공용 부분이 아니라 일부 공용 부분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공용 부분은 전부를 위한 공용 부분이지만 일부를 위한 공용 부분이 있다면 일부만을 위한 공용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 공용 부분을 전부 공용 부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4번은 X. 5번 공용 부분의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용 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사용해요? 이건 지분의 비율로 사용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요.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용도로 사용하죠. 용도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용도로 사용한다는 걸 또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여기 지문도 뭐 버리지 않고 꼭 기억을 하고 갈 문제들이에요. 지문입니다. 한 번씩 쭉쭉 읽고 넘어가세요. 너무 심도 있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쭉쭉 읽고요. 확인 작업만 계속하세요. 확인 작업만.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동 건물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죠. 그 다음에 한 개의 건물로도 할 수 있는데,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분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가 되죠. 예전에는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구분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구분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옳은 거고요.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도 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라고 하는 거 있죠. 연체료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정 승계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공용 부분만 승계가 되고요. 전유 부분이나 연체료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4번에 관리비가 체납된 구분 소유권을 건물을 취득한 자는 자신의 의사 관계없이 관리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는 포함이 되죠. 이건요. 그러나 전유 부분 관리비 체납되는 부분은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이 되고요. 5번에 전유 부분에 속하는 일동 건물의 설치, 하자, 보존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이게 공용 부분이죠. 여기가 전유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추정된다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 시험에도 몇 번 기출이 됐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10번은 답이 4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특별법, 그죠? 6문제, 75번부터 80번까지 문제가 배정이 되잖아요. 이 특별법은 한 4문제 정도는 우리가 마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꼼꼼히 보는 것보다는요, 지금은 아는 것을 눈도장 찍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9, 10월 달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있죠? 속독으로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좋아요. 아, 이거 그래야 되지?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빨리 눈도장을 찍고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도 얼른 풀고 이거 답만 확인하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확인으로 넘어가고 다른 걸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건강관리를 항상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원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수험생은 힘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셔야 돼요. 어차피 두려움 속에 용기는 있는 거거든요. 항상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두렵더라도 힘을 내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